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한경면 고산리 당산봉 일대에서 불법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을 이 시간에 전해드렸었는데요. 그 현장 인근에 또 다른 훼손 현장이 발견됐습니다. 이번에는 제주시가 붕괴 위험 지역을 정비한다며 공사를 진행한 곳인데요. 오히려 자연을 훼손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녹음이 푸르른 당산봉. 한쪽 면이 온통 회색빛으로 보입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경사면 일부가 계단식으로 깎여 있습니다. 경사면에는 구멍을 뚫어 철근이 박혔고 철근 500개가 박힌 자리에는 시멘트를 부어 고정했습니다. 제주시가 해안절벽 아래 흙이 무너져 내린 흔적이 있어 낙석이 우려된다며 지난 3월부터 정비공사를 진행한 겁니다. 제주시는 붕괴 방지 조치로 기존 90도였던 경사면을 45도까지 깎았습니다. 낚시객들도 많이 다니고 또 관광객도 수시 다 드나듭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붕괴가 일어났을 적에는 대형 인명사고 날 우려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 공사를 하게 된 겁니다. 문제는 공사 면적의 40%가량이 절대보전 지역이라는 점입니다. 절대보전 지역의 공사는 원형을 훼손하거나 변형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행위에만 이루어지도록 규정돼 있지만 이곳에서 깎아낸 토사만 수천 톤에 이릅니다. 이번 공사로 지층이 훼손돼 오히려 붕괴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안방이라든가 토양층에 어떤 피스를 받고 공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자연적인 어떤 물 흐름이라든가 이게 파괴돼 가지고 오히려 그 공사한 부분 자체가 아주 왕창 무너질 가능성이 많아요. 제주시는 관련 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거쳤고 주민 안전을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훼손 논란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원희룡 지사는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를 만나 4.3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원 지사는 송승문 제주 4.3 희생자 유족회장과 양조훈 제주 4.3 평화재단 이사장 등과 함께 법안 심사 소위에 계류 중인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와 제주 특별법의 조속한 심의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원 지사는 이인영 대표에게 제주 발전에 도움을 줬다며 명예도민증과 위촉패를 전달했습니다. 한라산 고지대에 서식하는 구상나무 숲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개체수가 급감하면서 제주도가 구상나무 복원을 위해 식재에 나섰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한라산 해발 1,400m 사제비 동산. 조리대 사이로 구상나무가 하얗게 말라 죽었습니다. 수십 년 전 구상나무로 숲을 이루었던 곳이지만 지금은 소나무와 조리대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제비 동산은 7년 전 산불이 발생해 구상나무 등이 피해를 입은 곳인데요. 이곳에 구상나무 묘목 1,000그루를 심어 복원에 나섭니다. 키가 10cm 정도 되는 구상나무 묘목을 차근차근 옮기고 조리대를 제거한 평평한 흙 위에 말뚝을 박아 고정합니다. 특수 용기를 제작을 해서요. 앞으로 활착이 잘 될 수 있게끔 조리대 밀생 지역에 친환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기후변화 등으로 구상나무 개체 수가 급감하자 2017년부터 복원 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복원은 한라산 영실 탐방로와 선작 지왓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금까지 어린 구상나무 4,000그루가 식재됐습니다. 재작년과 지난해 심은 구상나무들은 90% 이상이 살아남아 생육 상태가 좋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식재 후에 이들 지역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통해 가지고 주변 식생과의 경쟁 관계를 규명해서 구상나무가 생존해 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규명하고 2005년부터 10년 동안 사라진 구상나무 숲은 전체 면적의 15%인 112헥타르. 구상나무 복원 사업이 성공을 거둬 한라산 구상나무 숲이 옛 모습을 찾을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도민 10명 가운데 7명이 제주도 교육청이 추진하는 IB 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이 IB 교육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9%가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도입 이유는 미래에 대한 대비가 26.5%, 수업 문화혁신 22.8%, 사교육비 절감 18.4% 등으로 학원 휴일 휴무제에 대해서는 찬성이 67.9%, 반대 27.8%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도교육청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달 7일부터 12일까지 19살 이상 제주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제주도가 차고지 증명제와 장애인 노인 돌봄 사업이 시작되면서 공무원 정원을 늘리는 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는데요. 도의회에서는 특별자치도 출범 취지와 달리 공무원 조직이 비대해지고 있다고 비판하면서도 제주도가 요구한 102명에서 29명을 줄여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오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도의 현재 공무원 정원은 6,005명,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에 비해 1,100명, 22%나 늘었습니다. 무기계약직인 공무직은 무려 4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공무원 인건비 비중이 제주도 전체 예산의 10%를 넘는 상황. 제주도는 지난해 8월 241명, 지난 4월 170명에 이어 또다시 정원을 102명 늘리겠다고 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도의원들은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 공무원이 1,600명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오히려 공무원이 급증했고 중앙에서 이양받은 권한도 주민복지보다 도지사를 위해 쓰여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계속 인원만 늘어나고 계속 인원만 늘어날 거예요.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지방형 업무를 상당히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걸 왜 갖고 오냐고요. 갖고 와봐야.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지사의 권한만 늘리는 건데. 경기 침체로 세입이 대폭 줄 것으로 예상돼 제주도와 행정시간의 업무 조정은 물론 근본적인 조직 진단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전체 예산의 10%가 인건비가 넘는다는 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근본적인 좀 진단이 필요하지 않은가. 도 조직이 지금도 비대하다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결국 행정자치위원회는 차고지 증명제와 사회복지 분야 인력은 필요하다고 보고 제주도가 요구한 102명 가운데 29명을 줄여 73명으로 수정 가결했습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극장이 사라진 도내 시군에 조성된 작은 영화관이 모두 12개로 늘어났습니다. 최신 개봉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작은 영화관은 문화 소외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작은 영화관 고한시네마가 문을 열었습니다. 정성군이 38억 원을 들여 조성한 이곳은 61석과 52석에 2개 상영관을 갖췄습니다. 이번 고한시네마 개관으로 도내에서는 며칠 전 양양에 이어 12번째 작은 영화관이 개관했습니다. 영화 한 편 보기 위해 그동안 1시간 넘게 도시로 나가야 했던 주민들의 불편이 크게 줄었습니다. 서울이나 아니면 인근에 영월까지 나갔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바로 집 앞에 영화관이 생기니까 아이랑 좀 더 영화에 친숙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작은 영화관은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멀리 가지 않고 최신 개봉 영화를 비교적 저렴하게 볼 수 있어 문화 소외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정선 남부권 지역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누릴 수 있는 문화복지 공간이 마련되었고 이것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도 좋은 문화복지 공간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삼척 가람 영화관은 2년 10개월 만에 관람객 40만 명에 육박하며 해마다 1억 원 넘게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정선읍의 아리아리 정선시네마는 개관 2년 만에 11만 4천 명이 다녀갔습니다. 도내 작은 영화관은 고한시네마를 포함해 모두 12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작년 18년 12월 기준으로 전국에서 한 200만 명 이상이 관람을 하셔서 그동안 문화가 부족했던 지역에 상당한 많은 문화 활성화에 기여를 한 것으로 그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내년 1월에는 최북단 고성군에 하반기에 태백시 장성동에 작은 영화관이 들어서면 강원도 내 모든 지자체가 영화관을 갖추게 됩니다.
지난해 도내 영화 관객은 모두 540여만 명으로 집계돼 도민 1인당 3.5편의 영화를 관람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오늘 출근 시간대엔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출근길 시야 확보 잘하셔서 안전운전 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점차 고기압 가장자리 들면서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도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1도, 낮 최고 기온은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강한 햇볕을 주의해야겠는데요.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햇볕에 수십 분 이상 노출되면 화상을 입을 우려가 있는 만큼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발라주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북부와 서부가 21도, 남부가 22도, 동부는 20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와 동부가 27도를 보이겠고 서부는 26도, 남부가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 시각 섬 지역은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고 현재 기온은 20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해상에는 구름이 많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남쪽 먼바다가 1에서 2.5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에는 구름 많은 가운데 항공편은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말에는 야외 활동하기 무난한 날씨를 보이겠고요. 다음 주엔 점차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충북경찰이 고유정 의붓아들 사망 사고와 관련해 고 씨에 대한 2차 조사를 벌이는 가운데 현재 남편도 수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어제 수사관 8명을 투입해 제주구치소에 수감된 고유정을 상대로 2차 대면 조사를 벌였습니다. 경찰은 이번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현 남편을 재조사할 예정으로 타살과 과실치사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수사할 계획입니다. 청와대가 고유정을 사형하라는 유가족들의 국민청원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지는지 재판을 지켜봐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 소통센터장은 어제 오전 청원 답변 공개 라이브 방송을 통해 삼권 분립 원칙상 답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말하고 경찰이 진행 중인 의붓아들 사망 사고와 부실 수사 의혹 진상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도 살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7일 유가족이 올린 고유정 사형 청원에는 22만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제초제를 주입시켜 수백 그루를 말라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된 62살 이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2017년 서귀포 지역에서 주거단지 개발 사업을 위해 사업 부지에 있던 소나무 600여 그루를 고사시킨 혐의로 구속 수감 중에 동료 수감인까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편 이 씨에게 집안 정리를 부탁한 농업법인회사 대표 62살 김모 씨도 징역 10개월이 선고됐습니다. 한살림 서귀포 마을모임과 서귀포 녹색당은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귀포시 서홍로와 동홍초등학교를 연결하는 도시 우회도로 건설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도로 예정 구간에 교육 문화시설이 많아 도로 개설로 교통량이 늘면 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소음과 미세먼지로 교육 환경이 나빠진다고 밝혔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